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이스라엘, 그쵸?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서, 즉, 지정학적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이 가상화폐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증시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지금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자, 현황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 시설을 어떻게 선제 공격을 했고, 그래서 테헤란 북동끝 큰 폭발음이 발생 등 공습으로 전면전이 우려된다라는 이제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회의에 들어간 모습이고, 자, 이러한 상황 속에도 이스라엘은 뭐라 하고 있어요? 공격은 계속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란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을 어떻게 한다? 계속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 역시 단호히 우리는 대응을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쟁의 확대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시각으로 이제 13일 새벽 이란 공습에 대한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네탄야후 총리는 잠시 전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작전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 총리는 이란이 핵폭탄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이어서 최근에는 무기화 착수에 이르면 수개월 안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팩트체크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지금 이란아, 너희가 핵을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그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 무기화 착수에 들어갔잖아. 그럼 너희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만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너희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 관련된 게 해결이 안 된다라면, 계속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해소가 될 때까지 너희를 계속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들을 기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 수일 내에 이제 큰 이슈들이 있을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이 급하게 개미털기를 하면서 물량,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의 경우들이 통상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관점이라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전쟁만큼 단기간에 전 세계에게 이 불안감, 이 불안감과 그리고 이 리스크를 주기가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는 통상적으로 그리 오래 가지는 않고요.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단기적 개미털기라고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호재들이 너무나도 그득그득하게 많은 상황이기도 하죠. 자, 대표적으로 트럼프 중국과의 무역 협상 완료, 시진핑 최종 승인만 남았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됐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어 이번 합의로 중국의 히토류 및 자석 전량을 선납 형태로 공급하면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 수용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받지만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0%에 그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국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일단은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무튼 간에 극한까진 가지 않았잖아요. 그쵸? 다시 어떻게 추세 자체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 중국과 미국, 이 관세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증시들이 어땠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만큼 이 파급력이 컸던 그 악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파급력이 큰 호재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트럼프의 아들들이 6월 16일에 중대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날, 6월 16일 이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제 6월 16일에 트럼프 조직을 대표해서 트럼프 타워에서 중대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6월 16일, 정말 중요한 SEC와 리플이 재판이 잡혀있는, 즉 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4년간의 종지부를 찍냐,
그쵸? 그래서 XRP의 증권성 논란이 해소가 될까?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6월 16일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6월 16일 날 재판이 어떻게 긍정적이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다음 날인 17일 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XRP ETF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환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만 된다라면 정말 찐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리플도 리플이지만 이 전쟁, 그쵸? 이 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무슨 상황이다? 우리에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는 이 구간, 그쵸? 이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 구간이죠. 3,250원짜리, 요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면서 지금 3,000원짜리까지 이탈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상승 관점보다는 하락 관점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꼬리 구간이죠. 이 2,500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하방 리테스트, 즉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관점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3,000원 위로 말아 올리지 못하게 된다라면 상승보다는 하락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 관점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쌍바닥을 리테스트 한 후에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를 확인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3,000원짜리 위에 안착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3,000원짜리 위에 안착하지 못하면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 그리고 매수 찬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